네, 금요일 시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적으로 함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자, 오늘은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1%대 하락을 하면서 2,857선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도에 전환했고요.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다는데 좀 특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했고 특히나 거기서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3,060억, 하이닉스는 1,884억을 매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좀 소외한 섹터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섹터들,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매니저들입니다. 자, 완전체가 드디어 모였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춘현 매니저님은 3주 만에 이렇게 좀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건강 때문에 2주 동안 결석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준현 매니저님 살이 엄청 빠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조금 제가 이제 컨디션 조절에 좀 실패해서 네. 실패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제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프셔서 이제 더 이상 또 건강 관리 잘하시는 건 중요한데 제가 지금 화면을 봤거든요. 화면은 훨씬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더 아파하겠습니다. 외모가 더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지난주에 함께 우리 첫 출연해서 가족이 되셨는데 네. 좀 어떠셨습니까? 좀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이 방송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좀 뜻깊은 방송 같아서 그렇죠. 예. 굉장히 뿌듯한 방송에 참여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갖고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지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하나하나 잡아가야겠죠. 특이점을 통해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8월 MSCI에는 지금 LS 일렉트릭이 가장 유력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편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편입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LS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LIG 넥스원 등이 좀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패낙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이번에도 이 MSCI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자 8월 MSCI 편입 종목군들은 좀 어디가 가장 좀 현재 유력한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한 5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어저께까지는 LS 일렉트로닉이 시가총액이 이제 6조 이제 5천억 정도, 보통 이제 5조 정도 넘어가면은 해당 사항이 되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죠. 6조 오늘 이게 어저께 거네요. 어저께 거고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20% 급등하면서 6조 8,500억이 됐더라고요. 외국인 지분이 한 4.1% 되는데 그 뒤로 이제 LS 로보틱스가 원래 LS 일렉트로닉이 원래 유사했죠. 그래서 6조 한 5,800억, 외국인 지분이 한 20% 되고요. 그 뒤로 뭐 LS 삼천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오늘 보니까 4조 한 6,600억, 예. 삼양식품이 4조 4,600억, LIG 넥스원이 4조 5,320억, 현대로템이 4조 3,600억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6개, 6개 종목이 지금 화면에도 지금 LS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한 5개, 6개 종목이 유일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 부위에 있는 LS 일렉트로닉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패시브가 낳은 괴물, 페나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또 키울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MS의 정기 변경에도 그런 좀 패시브 자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제 끝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기정화 사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9월에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달러가 좀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들어오게 할 텐데 거기서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MSCI에 대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위축이 되었었던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히나 지금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질 때에 대한 MSCI에 대한 지수 편입이 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좀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이제는 다른 증시보다 비교적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후발주로 출발할 수 있는 구간에서 MSCI로 편입을 한다는 건 좀 패시브 자금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선일 매니저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지난 5월에 편입됐었던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 중에서는 엔캠을 제외하고 계속 국건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편입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MSCI 편입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말고도 그 이후도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점쳐봐도 좋을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기 전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일반적으로 엔캠도 그렇고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로닉하고 이제 세 종목이 기본적으로 편입되기 전부터 많이 올라갔었고요. 사실 이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엔캠만 조정을 했지 나머지 두 개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종목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편입 시기부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지요. MSCI 심사 대상 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고 거기다가 주가 기준일로 봤을 때는 18일부터 22일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정확히 요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MS 리뷰가 8월 13일 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이 프로세스 상에는 8월 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하면서 리밸런싱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제가 보기에 지금 충분히 한 달하고도 한 2주 정도 이상 남았는데요. 충분히 거기 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상향에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월 달에 편입된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은 엔캠만 빼고는 나머지 두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8월에 편입되는 종목들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편출되는 종목들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몇 종목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보통 한 5종목, 6종목 정도 예. 편출이 될 것 같은데 편출이 되고 난 다음에 편입되는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LS 일렉트로닉이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외에도 한 3종목이 더 편입이 되면 앞으로 이 종목이 편입되기 전까지 8월 30일 날 리밸런싱 되기 전까지도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몇 종목은 아마 탈락하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상향에서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편입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반기 때 랠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뭐 이제 헤드라인을 통해서 본다면은 어제 나온 기사로 보면 이제 LS 일렉트릭이 가장 유력한 상태고 가장 유리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S 일렉트릭보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을 인수하면서 이제 밸류가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주가도 2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좀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5.5조, MSCI 기준으로 6.2조 기준을 현재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나 주가가 11만 원 이상부터라면은 MSCI 기대감이 확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두산 로보틱스 오늘 상황 좀 보면은 이때 여세를 몰아서 좀 올라갈 걸 기대해봐도 되나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어제 이슈죠. 어제 이제 뭐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산 그룹의 두산 지주사를 필두로 해서 밑으로 이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뭐 협업 로봇의 1등입니다. 근데 글로벌에서는 마켓쉐어가 한 4위, 5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확실하게 로봇 산업이 분명히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 숫자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떠들러 보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 규모가 지금 별로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두산그룹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밑에 자회사로 있던 두산 바켓,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건설 경기에 만든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예전부터 인수할 때부터 그 회사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넘버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플러스로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바켓을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포지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두산 지주사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그룹 전부 다가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눈앞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당히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박준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차트를 워낙에 또 잘 봐주시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현 시점, 현 주가를 보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23.92% 오른 105,700원에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도 아주 긍정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 말이죠. 네. 작년 말의 최고점 이 부분이 캔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고점에서 캔들이 모여 있고 거래량도 좀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이라서 아마 여기에서 한번 매물을 좀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부분에 있을 때 추세적인 부분에서 요거는 큰 음봉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했을 때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윗꼬리가 긴 어떤 차트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에는 매물이 크게 없다라는 거, 그냥 단지 캔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편입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식만 나오면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이 앞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횡보만 해준다면, 이제 발표 나기 전까지 이렇게 좀 횡보만 해준다면은 이후에 발표가 나면, 만약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 한번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 그룹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만약에 편입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서 이슈에 가장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이 된다면인데 편입되기 전에 시총 6.2조를 만들려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종목이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고 좀 이 부분을 좀 떠나가지고 이 부분을 좀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룹 이슈가 얘는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23% 급등한 이유, 요 부분만 일단 먼저 조금 놓고 따로 떼놓고 보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 게 사실 단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일단락이 되고 이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좀 된다면 그때 우리가 MSCI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 MSCI 편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것처럼 네. 이제 이 편입이 되는 거에 대한 결정은 이번에 사업구조 재편이 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구조 재편에 대해서도 이게 완벽히 진행이 된 건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이 이제 캐시카우라고 해서 진짜 돈이 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넣는다라고 해서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원래 주인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력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왜 저기다가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한 주주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매수 청구권 합병 반대를 6천억 이상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합병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타이밍상 이렇게 중요한 사이클에 이제 사업구조 재편을 한다는 거는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MSCI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약간 목적을 두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매수 청구권을 2890원대로 좀 하반 경직을 만들어준 다음에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합병 반대 청구는 딱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주주 달래기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두산에 대한 자신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뭐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비중 축소에 대한 리포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이제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삼성증권에서 이제 매수 이제 의견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사 내용이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건설 장비를 투자했던 주주들이 갑자기 로봇 투자 주주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 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삼성증권이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못 사서 약간 여기에 대한 우려감, 철회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뜬금없는 이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게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시간에 이걸 리포트 때문에 약간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약간 예.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주들이 매수 청구에 대한 합병 반대를 하지 않느냐. 네. 이거를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MSCI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라인업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쫙 한번 들어봤었는데 바로 OX 시간을 통해서 바로 전략 수립을 해보는데 시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쉬어가고 중소형주, 소외된 섹터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고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침 또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나라면 다음 주에 이쪽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겠다. 하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 뭐 시장을 좀 더 봐야겠는데 아니면 현재도 주도 섹터가 더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다음 주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니까 MSCI로 갈아타는 겁니까?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는데요. 지난주 사실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6월 달에도 제가 LS 일렉트로닉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 들어올 때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겠었는데 포트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로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약간의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조정 시에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 의견을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20% 정도 이상 날 것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았던 분들은 보고만 계실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이제 리밸런싱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5종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그 대부분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로닉이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핫 이슈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2030년까지 지금 이슈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S 일렉트로닉 같은 종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서 특히 이제 게임주 한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약간 어제 같은 경우는 치우치는 면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골고루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보면은 분명히 LS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다시 수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이 종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상단 위에 있는 2개 종목, 네. LS 일렉트로닉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님이 지금 채팅창에 네. LS 일렉트릭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일렉트릭. LS 일렉트로닉 예. 또 LS 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LS 전기 일렉트릭이다라고 정정을 다시 한번 대표로 제가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종목까지 한번 이제 압축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박준현 매니저라면은 또 아까 오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에서 오를 들어줬는지도 궁금하고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LS 일렉트릭, 트릭, 예, 네, 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뭐 예. 두산 로보틱스, 삼천단자, 뭐 여러 가지 후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뭐 신고가 영역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뭐 가진 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일단 조정이 조금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내에서 후보 종목들 내에서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 시세가 그렇게 분출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현대로템도 일부 좀 저기 들어갈 확률이 좀 이번에 있나요? 후보 종목에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시총이 지금 4조 3천억, 오늘 기준으로 4조 3천억인데 이 아이는 보면 지금 보시면 25,000원에서 38,000원. 그러니까 다른 지금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청단제약이라든가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자, 삼천당제약. 지금 보시게 되면 5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지금 오늘 가격이 19만 원대인데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 종목도 네. 지금 후보 종목이 올라가 있는데 20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60만 원대입니다. 3배. 예. 3배 정도 올랐고 이렇게 지금 많이들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후보 종목들 중에 보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25,000원에서 뭐 38,000원, 뭐 4만 원 잡아도 아직 뭐 2배 정도도 아직 못 오른 상태고 그다음에 아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에 지금 이제 윗골을 좀 달고 고점들이 있긴 있지만 신고가 영역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노려본다면 현대로템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보 종목들이 있는데 네. 가격 자체들이 지금 워낙 그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못 가란 법은 없습니다. 더 못 가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또 미 대선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줄을 하나 네모칸으로 그어드릴게요. 자, 네모칸으로 이렇게 그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아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이 고점, 작년의 고점, 올해 지금 저점들이 모여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 안 되면 어떡하지? 뭔가 다른 이슈가 뜨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해서 뭐 손실이 나도 끌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또 연세가 있으시고 또 자주 주식을 못 보시는 분들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간 정도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좀 적당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로템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후보들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은 좀 붙을 겁니다. 상승 탄력은 좀 붙을 건데 아마 이제 좀 많이 붙지는 못할 것이다. 왜죠? 많이 붙지 못하는 지금 이유는? 워낙 지금 고가권에 있고 예. 워낙 지금 고가권에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신고가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모른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아이고 무서웠다. 요만큼만 수익 내고 나갈래 하고 딱 팔고 나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도 이번 이슈가 좀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MSCI에 편입돼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잘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본업이 일단은 안전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피어그룹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더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력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이었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발음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상승을 이제 하다가 이것도 보게 되면은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한 25%가량 약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추세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부터 자주 봤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좀 변압기에 대한 호황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반 모멘텀으로 좀 강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업도 중요하다라고는 한 말을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있고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쏠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이거 계속 가네. 에코프로나 우리가 과거에 한번 상승 추세를 끝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상승 모멘텀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또 이 종목에 대한 장점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서히 떨어지고요.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응이 뭐 당장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접근을 하시면은 마음 편하게 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떠 있어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LS 일렉트릭을 좀 가장 좋게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오늘 나온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줬다라고 정리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MSCI 8월 편입 기대되는 종목들 라인업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금리 인하를 이제 만약에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요, 미국에서는 대형주 말고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러셀 지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뚜렷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올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 AI였습니다. 작년 의료 AI의 주가 퍼포먼스를 본다면 사실 올해는 실망이 더 큰 한 해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영광의 시즌이 올 수 있을지 박준일 매니저님, 영광의 시대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한 번쯤은 다시 재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 지금 뭐 제약 바이오, 뭐 의료 AI 그러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A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고점에 몰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하면은 아주 치를 떠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이야기고 뭐 한 10년도 더 됐고 뭐 한 5년도 더 된 그런 이야기인데 제약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의료 업체들이 뭐 임상을 시작하고 뭐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임상 3상까지 도달하기까지가 뭐 신약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되게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가장 나오고 있지만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지금 이제 속출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또 의료 AI 쪽에 또 손을 대고 있다, 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이제 병을 진단하거나 예방, 연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 뭐 학습시키고 공부시키고 해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DNA 분석 장비 기업에다가 또 엘리먼트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에다가 투자 목적으로 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선 기대감, 그리고 또 의료 AI 쪽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한번 뭐 여기 뭐 루닛이나 신테카바이오, JLK, 뷰노 등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큰 산을 그리고 시냇물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지금 시세가 나온다면 또 의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또 의료 쪽 이런 쪽은요 한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속성도 좋고 또 상승 폭도 클 수 있습니다. 연속성과 끼가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만약에 한번 불이 붙으면 조금 연속성 있게 좀 올 하반기 여름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의견들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님의 의견. 의료 AI 오늘 이제 뷰노가 추천이 좀 많이 나왔는데 급등하니 좀 추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kit방이님께서는 바닥에 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두 분이 되게 냉철하게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오늘 의료 AI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이렇게 정말 갑자기 떠올라서 이제 좀 봐볼만 하다. 잠깐 단기로는 뭐 좀 우리가 수익을 볼 자리가 있다. 이건지 아니면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냉철하게 세 분 모두 OX로 확인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난 지금부터 봐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대로 시청자분들께서 저런 심리를 갖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조금 지금은 아닐 수 있고 좀 기다려보자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그런 이제 연속성은 확실히 있다라는 건데 네. 어떤 이유에서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거래량이 하겠습니다. 좀 들어왔나 보네요. 네, 일단 타피 종목으로 몇 종목들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라인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잠시만요. 이거 종목이 이쪽이 안 눌러지네요. 네, 뷰노나 뭐 이제 루닛을 좀 봐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종목도 지금 볼 거고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들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한 지도 이 종목도 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46,000원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거래도 없고 이렇게 좀 거래도 없고 아직 뭐 밋밋한 거 아닙니까? 너무 바닥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에 지금 신저점이 한번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지금 제 차트, 여러분들 제 차트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뭐 이동평균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수급을 중요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이평선이 다 이렇게 지금 모여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어떻게 된다? 이동평균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고 모아갈 자리지 이렇게 정배열이 완벽하게 조금 더 줄여야겠다. 정배열이 이렇게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은 그냥 수익이 나도 계륵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루닛이라는 종목인데 루닛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작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하락 추세로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이 앞부분에 44,600원 여기가 지금 신저점입니다. 신저점까지 고점에서 신저점까지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를 막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자, 어떻다? 역배열 구간에서 뭐 121선, 뭐 61선, 21선 그러니까 아마 그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후에 지금 여기서 이평선이 모아지는 구간
자, 밀집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AI 쪽이 이렇게 지금 하방에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슈가 한번 또 돌아주고 그 외에 뭐 예전에 뭐 삼성전자가 뭐 로봇에 투자한다, 어디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그 로봇 관련주들 어마어마하게 한번 좀 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그렇죠. 자라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면 네. 그때도 삼성전자가 로봇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로봇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 로봇주를 한번 움직였는데 그럼 이번에도 지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SK도 마찬가지로 좀 이쪽에 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한번 이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게 시장에 만약에 이슈화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정도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중간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투자 적기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또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겠다라는 그 성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의료 AI도 여기 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선희 매니저님,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입니다.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기 시작한다면 성장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있고요. 게임도 있고 각종 IT 업종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 AI가 제가 앞에 말했던 이 섹터들을 다 제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흐름처럼 이게 딱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소풍 가면은 손수건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면 일부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돈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처음에 앵커께서 얘기하실 때 러셀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러셀 20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지수 평균을 보면 10년 동안 평균을 놓고 보면 상관계 수가 1일 때, 그러니까 보통 100일 때 현재 지금 보니까 86.5%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셀이 계속 폭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제하고 이제 그제 파월도 그렇고 이제 CPI 지수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CPI 발표된 걸 보니까 3개월 연속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렸던 금년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제약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의료 AI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건데 제가 의료 AI를 보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의료 AI 쪽에 보면은 섹터가 대표하는 게 한 3종목, 4종목 되는데 대표하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뭐 유상증자가 있었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2020년이나 21년도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엑시트 빠져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제가 한 1년 넘게 했는데 보통 한 2022년 이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엑시트를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뷰노 같은 종목들인데 거의 이 초기 투자했던 기업들이 거의 한 한국 투자인데요. 그쪽에서 한 450억 내지 한 500억 정도 한 30회 이상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투자 금액 대비 거의 한 500% 이상 넘습니다. 수익이 1년 한 6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게 이슈가 이미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 뭐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매물이 지금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물이 출회될 건 다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오를 땐 좀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했던 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가 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뭐 올라갈 걸 기대하는 가장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게임, IT 이렇게 있는데 의료 AI가 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를 다 제치고 좀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빠진 만큼 턴이 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하반기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약바이오나 그런 종목들보다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매번 누누이 이제 작년 9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던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선책으로 이쪽에 있는 의료 AI는 차선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는 좀 차선책으로 보자. 그래서 저도 김민석 매니저님 좀 궁금한 거는 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진짜 시장 주도주가 될 거라는 견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와 의료 AI가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의료 AI가 함께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게 기사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DNA 이제 시퀀싱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테마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확도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매니저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 실험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체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임상이 들어가면 전임상부터 해서 1상, 2상, 3상, 뭐 FDA 승인이나 식약처 승인까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네.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끝내고 나면은 또 10년, 끝내고 나면 10년. 근데 이렇게 길게 하면서도 이제 확률이 한 90%가 거의 실패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를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번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 정확도를 높이면서 임상 실험에도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임상 실험을 뭐 2년이나 3년까지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AI 기술이 들어가고 임상 실험이 조금 단축이 돼서 이제는 바이오 산업도 돈을 벌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바이오 기업이 이 AI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러셀 2000이 가는 것처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장세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의료 AI가 좋다라고 해도 코스피 쪽에 대한 자금이 쏠리고 코스닥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그쵸. 주목을 못 받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패딩 사업을 하는데 그해 겨울이 안 추웠다라고 하면 하필 망하죠. 운이 안 좋게 안 팔리겠죠. 망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한 좀 소외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부각을 못 받고 좀 조정을 받았던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코스닥에 대한 개별 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조정 받았던 만큼 가볍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의료 AI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채팅창에는요, 지금 거북정님께서 의료 AI도 종류마다 다 다르게 움직일 듯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는 분야가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고 조금 더 제약바이오와 밀접한다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종목으로 압축을 해봐서 어느 쪽이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루닛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만들어갔던 이력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좀 찍히면서 기대감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자 공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25년도에는 그래도 엄청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제 1000억에 대한 매출 추이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루닛이
과거에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AI 의료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23년도에 아스코 아마케에서 AI에 대한 기업 그렇죠. 최초로 연구 초록을 최다 발표를 하면서 루닛은 지금 AI 의료로 지금 완전한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좀 의료 바이오 쪽은 결국에는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스코 아마케 같은 데 가가지고 이 기술력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투자처를 많이 구하려고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반영을 한 게 루닛에 대한 기술력이 홍보가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증명을 받은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루닛이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면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루닛을 예.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루닛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압축된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제 화면을요. 네. 아까 이제 호랑이님이 보니까 다른 종목들 뭐 지금 JLK를 샀다가 올라가다 폭락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매출 추이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요. 국내 의료 AI 업체들의 분기 매출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2023년도 1분기 때를 보면은요. 뷰노가 매출이 18억이었는데 루닛이 110억,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죠. 엄청났습니다. 근데 왜 루닛이 그리고 JLK가 빠지냐? 지금 보시는 대로 주가 매출 추이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루닛 같은 경우는 110억을 분기 매출을 하고 있다가 3분기 때 36억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뷰노가 1, 4분기 때 18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36억으로 올라오면서 루닛을 누르고 3억 정도 더 매출을 올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JRK는 3분기 2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RK가 바닥을 기는 거고요. 저는 이제 뷰노를 선택해서 원픽으로 뷰노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한 상승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아마 6월 18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뷰노가 딥카스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 서울병원에 납품이 됐습니다. 특히 납품이 이미 됐었는데 비급여 처방이 내려지면서 청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보험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빅5 병원이 다 말씀드린 대로 뷰노의 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술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증가가 훨씬 뛰어나겠죠. 그리고 이때 6월 18일 날 나온 내용의 특이점이 삼성 서울병원의 순환기내과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의 과에서 딥카스 비급여 처방을 내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슈팅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고 거기다가 뷰노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에 30억 원 규모를 또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뜻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뜻은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미국의 매출이 없습니다. 근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고 차트에서 그림에서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른 종목들보다 매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미국까지 진출을 하면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뷰노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루닛도 마찬가지로, 루닛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어라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종목을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기대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분위기 싸움이다. 저는 여기 실전 매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차트를 이렇게 이슈나 이런 걸 따라서 저점까지 이렇게 선을 연결해 봤을 때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다? 지금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모아가기도 참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방금 또 루닛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종목도 지금 저점 부분을 다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래량도 오늘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70만 주 정도씩 해서 앞에 300만 주 정도의 큰 거래량이 있긴 있었지만 조금씩 지금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좀 착안을 해서 네. 미리 이렇게 이렇게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이런 거를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네. 또 추세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넘어가는 종목들을 좀 많이 그때 공략을 해야지. 제약바이오 하면은 막 치를 떨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와 루닛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정상들을 만나서 외교 세일즈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 성공과 실패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 시나리오를 오늘 한번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언론을 보면은 되게 성공할 거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좀 냉철하게 봐서 우리 이거 좀 프랑스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저 엑스포에 대한 아픈 추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성공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강력하게 말했다가 또 이제 잘못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다음 주에 리뷰할 거예요. 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성공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체코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죠. 이제 현지 시간의 10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세일즈에 나서서 지금 체코라든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 4개국이 만나가지고 세일즈를 나섰다라는 좀 이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세일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전 수주를 앞두고 한수원에서도 체코에다가 지금 광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코에 대한 좀 수주를 한국에서는 진짜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한국에 대한 지금 체코 수주 가격 자체가 덤핑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거의 한국에 대한 수주가 거의 좀 기정화 사실이 됐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가격만 싸다라는 것만 있으면은 수주가 또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다가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탈락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이 기술력이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 경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역수출을 또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랑 소송을 하면서 한국이랑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까 했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시공 능력이 부족하면서 이거를 한국에다가 좀 같이 협력을 하려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이게 한수원에게는 좀 뺏기기는 싫지만 한국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수출 기대감까지 만들고 있다면은 기술력도 좋고 지금 덤핑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체코에서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마냥 가성비가 아니고 기술력도 좋고 이제 뭐 설비 시간, 설비 단가 모두 절반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도 좋고 우리가 더 성공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도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들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계속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띄워주시면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아까 이제 매수 청구 반대 가격 자체가 2890원이기 때문에 지금 10원 차이 나죠.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지금 합병에 대한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 심리 자체도 그 가격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해서 이제 매수 청구 반대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사주니까 굉장히 안전한 마진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격대에서 수주에 대한 이슈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잘 버텨주다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일진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또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매니저님하고 똑같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꼭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그 합병 이슈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특허도 그렇고 관련 있는 종목주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를 갖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차트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아니고. 근데 박스권을 지금 보시면은 19,000원대에서 21,000원대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자꾸 이게 윗꼬리가 많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요. 분명 이 구간대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 17일 날 정도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근데 계속 갖고 가라라는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17일 날 발표가 나면 이제 세론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이 나올 때 전체 매출이 20조였는데 이번에는 30조 원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세론 뉴스가 나올 때 그러니까 17일 날 매도를 했다가 조정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중장기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준희 매니저님 간략하게 한번 종목 들어볼까요? 네, 탑픽 종목으로는 일단 원전 관련해서 일단 한전기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전기술 종목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 이 아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높낮이 흐름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작은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 한 차례 지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요런 종목들이 요런 지금 시세에 있는 종목들이 아마 만약에 지금 거래량도 지금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도 지금 붙고 있습니다. 위에 앞부분에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아랫꼬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빠져나간 수급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 뒤에 지금 오늘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한전기술 5.6%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밑에서 뭔가 좀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이제 예전에 트레이딩을 좀 해서 아는 종목인데 지금 한참 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잠시만요. 차트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과 티플렉스였고요. 저도 한마디 더 보태서 보자면은 다음 주 우선 협상자 우리나라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시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